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학습 궁금증 함께 풀어봐요입니다. 로이야, 네 얼굴을 보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자기 주도적 학습이 대세인데 전 아무리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려 해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제 고민으로 첫째는 공부 습관이고 둘째는 시간 관리, 셋째는 시험 준비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요. 선생님, 혹시 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네 고민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고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를 칭찬해주고 싶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럼 지금부터 로이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나만의 공부 습관 만들기. 둘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 찾기. 셋째, 효과적인 시험 준비 방법 찾기입니다. 로이야, 공부 습관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고 했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네, 선생님. 혹시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이는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구나.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공부보다 재미있는 것을 통제해야 한단다. 공부보다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공부가 재밌을 리가 없겠지?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공부해야 할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란다. 현재 로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책의 내용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엔 쉬워지는 것들이란다. 진짜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건 자신이 즐기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컴퓨터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집에 돌아와서 절대 컴퓨터를 켜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 만약 숙제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이 좋아. 다음으로 성적의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아야 해. 성적 향상은 우리의 목표이지. 하지만 그 말이 성적표에 쓰여져 있는 숫자에 일일이 반응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란다. 지금 당장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혹은 오히려 떨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오늘 계획한 공부를 끝냈다는 것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해. 하루에도 몇 번씩 휘몰아치는 폭풍에 자신의 마음을 잔잔하게 다스리는 것 또한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어. 차분한 마음으로 매일 꾸준히 공부한다면 언젠가는 성적이 오르게 돼 있단다. 다음은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해. 공부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다. 자신이 부족한 과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다. 예를 들어 고1이지만 수학 실력이 중1 정도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중1 수학 교과서부터 공부하라는 뜻이야. 마지막으로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의사가 꿈이라면 공부하기 전에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열쇠가 바로 지금 몇십 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눈을 떴을 때 자기 앞에 놓인 글자들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뤄줄 고마운 디딤돌로 여겨지게 될 거라는 거지. 로이야, 공부 습관과 관련된 다른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해 줄래? 네, 전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이 꼭 눈앞에 닥쳐야만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습관도 고칠 수 있을까요? 로이는 시험이 코앞에 닥쳐야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는 말이구나. 네, 선생님. 시험 준비는 시험 일정이 발표되는 순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고사 시험 준비는 중간고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 만약 로이가 성적을 꼭 올리고 싶다면 모두들 버리는 그 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중간고사가 끝난 뒤 PC방이 아니라 독서실로 향하는 학생이 성적이 오른다는 말이지. 그 이유 4가지를 말해줄게. 첫째, 남들보다 시험 준비 시간이 많아지고, 둘째, 중간고사 때 공부하던 관성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공부 효율이 높아지고, 셋째, 자신감이 생기게 돼. 왜냐하면 남들이 다 놀 때 자신은 다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함과 자신감을 가져다 준단다. 넷째, 시험이 끝난 직후는 공부에 대한 감각이 최고조로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는 상태라서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 민감해져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시험을 쳐보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공부를 하면 공부에 대한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단다. 로이야, 공부 습관과 관련된 다음 고민은 뭐니? 전 공부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항상 3일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이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성공한 경험이 없다는 말이네? 네, 선생님. 제가 세운 계획을 단 한 번도 성공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계획을 무리하게 세웠기 때문이 아닐까? 공부를 간단히 말하면 계획을 지키고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계획을 짜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계획을 지키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계획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공부 방법의 90%를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공부를 할 때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실천하려면, 첫째, 주간 계획을 세울 때 일주일 중 이틀은 빼고 세워봐. 예를 들어 주간 계획표를 세울 때 수요일과 토요일을 아예 비워두는 거지. 이유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공부를 하다가 밀린 공부가 있다면 수요일에 공부하기 위해서지. 만약 밀린 공부가 없다면 그날 공부하는 것은 덤으로 더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기분 좋게 더 공부할 수 있단다. 만약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밀린 공부 때문에 또다시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다. 두 번째 역시 첫 번째와 같은 방법인데, 일일 계획표를 짤 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쉬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짜는 거지. 이렇게 계획을 짜놓으면 항상 계획했던 것보다 공부를 더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로이야, 다음은 시간 관리와 관련된 고민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네, 선생님. 전 공부를 할 때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순서가 궁금하구나.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 알려줄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목차를 보는 것이야. 그 이유는 목차를 통해 자신이 공부해야 할 큰 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 목차 확인하기는 목차를 복사해서 공부할 때 옆에 두고 공부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확인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학습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다음은 내용 이해하기인데 이해는 공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갑자기 이해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공부가 주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지.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하면 암기할 내용이 많이 줄어든단다. 다음은 이해한 내용을 암기하기인데 이해되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란다. 이해는 지금 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방금 이해된 내용이 또다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공부한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해. 어떻게 보면 정리가 이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단다. 이해한 내용을 지금 노트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시험 칠 때 공부한 내용이 어쩌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다음으로 암기하기인데 정리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암기야. 암기는 공부의 마지막 단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지. 암기를 해야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비로소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단다. 다시 말하면 공부의 마무리는 암기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암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이야. 결국 남들이 잘 외우지 않는 부분까지 외운다면 아마도 최상위권의 성적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까지 끝냈다면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해. 시험에서는 요령이 중요한데 이 요령이라는 것도 결국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만 기를 수 있기 때문이지. 로이야, 시간 관리와 관련된 다음 고민은 뭐지? 네, 전 공부에 있어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모든 수업을 예습, 복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 로이는 모든 수업을 예습 복습하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공부할 때 예습과 복습을 모두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습과 복습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과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단다. 예를 들어 내용 정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수업은 이해하기가 어렵단다. 왜냐하면 정리는 이해가 된 다음에야 가능하기 때문이지. 따라서 이런 수업은 예습을 하면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지. 또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라면 그 과목도 예습을 해야 해. 특히 수업 시간에 다뤄질 문제들을 미리 예습을 통해 반드시 풀어가는 것이 좋아. 그래야 선생님께서 문제를 푸실 때 자신이 문제를 풀 때의 과정과 비교를 하면서 실력을 성장시킬 수가 있단다. 그리고 흐름을 짚어주는 스타일의 수업이라면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효율적이란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수업 자체가 일종의 예습이기 때문이지. 이런 수업은 예습 대신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아. 또 수업 시간에 예화나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다면 이런 수업은 수업 시간에는 이해 위주로 듣고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이해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로이야, 시간 관리와 관련된 고민이 더 있으면 이야기해 줄래? 네, 선생님. 전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휴식 시간을 잘못 사용하니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 네 말처럼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공부에 더 몰입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선생님이 휴식 시간에 하면 좋은 것들을 소개해 줄게.
휴식 시간에는 영화나 미국 드라마 또는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감상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공부할 때 방금 본 내용들이 떠올라서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휴식 시간에 하면 좋은 것들을 소개하자면 평소에 읽고 싶은 책 읽기, 자신이 좋아하는 가벼운 운동하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 친구와 가벼운 수다 떨기, 학교 복도나 도서관 주위 걷기, 음악 듣기 등을 추천해주고 싶어. 로이야, 시험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또 어떤 고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전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시험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 시험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보다 철저한 시험 준비를 통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준비를 덜 했다고 하더라도 떨지 않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줄게.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찾아온단다.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에 문제풀이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의 정답을 미리 표시해 놓고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것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풀이를 한다면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떨쳐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새로운 내용을 보는 것보다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만약 시험 직전에 본 새로운 내용은 본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억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안한 마음만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단다. 또 시험에 대한 부담은 공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란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불안감이 순식간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결론은 어떻게든 성적을 잘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버리는 게 중요해. 다시 말하면 공부는 내가 준비한 만큼만 받겠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 같아. 로이야, 시험과 관련된 다른 고민은 없니? 전 시험 칠 때마다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시험 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 칠 때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실수를 하게 된단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는 문제는 설마 혹시라고 한 번 더 의심해보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쉽겠군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찾아내려면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하단다.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해서 틀렸을 때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단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디어 발견한 거고 실력을 높일 소중한 기회를 찾은 것이기 때문이지. 다음으로 시험 칠 때 흥분은 금물이야. 가끔 어떤 학생들은 시험 문제가 잘 풀리면 자신도 모르게 흥분을 하게 되는데 실수의 주범이 바로 흥분된 감정일 수 있단다. 그래서 흥분이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다시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 또 문제를 풀다가 실수했을 땐 그 부분을 포스트잇에 붙여 주기적으로 보면서 실수한 사실을 되새기는 자세도 필요하단다. 로이야, 시험과 관련된 또 다른 고민은 없니? 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시험 공부를 할 땐 아는 내용보다 모르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그렇지 않고 책의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공부하면 강약 조절이 없이 공부를 하게 돼서 비효율적인 학습이 되기 쉽단다. 선생님, 그러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 좋은 질문이야. 그건 문제풀이를 통해 알 수 있단다. 즉, 문제풀이는 시험 공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하루 공부를 시작할 때 자신이 약한 과목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만약 지난 학기 성적표가 있다면 성적표를 분석한 후 점수가 오르지 않은 과목부터 시작하므로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하기 싫은 과목을 미리 해놓음으로써 오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컨디션 조절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해.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것은 그 어떤 학습법보다 중요하단다. 그리고 컨디션을 결정하는 것은 90% 이상 수면과 식사라고 할 수 있어. 선생님, 잠은 어느 정도 자는 것이 좋을까요? 잠은 7시간 반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컨디션에 무리가 가지 않는단다. 선생님, 그럼 식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단다. 뇌가 소모하는 영양소는 포도당인데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 있는 포도당은 대부분 이미 소모되거나 저장되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 않고 공부를 하면 영양소로 쓸 포도당이 없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아침밥은 절대 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래.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만의 공부 습관 만들기로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 시험 준비를 미리부터 하는 방법.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둘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 찾기로는 공부하는 순서와 효율적인 예습 복습 방법, 휴식 시간 활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셋째, 효과적인 시험 준비 방법 찾기로는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시험 칠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시험을 잘 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로이야, 오늘 학습과 관련된 너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때? 좀 도움이 되었니? 네, 선생님. 오늘 그동안 궁금했던 저의 궁금증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꼭 실천해서 제가 바라는 성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공부는 뭐니 뭐니 해도 실천이 가장 중요하단다. 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바라는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로이야, 수고했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1차 시 학습 궁금증 함께 풀어봐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